예, 안녕하세요. 예. 능통 2구역의 장서구 조합원입니다. 장서구 조합원님. 예, 예. 보험사님 찾아뵙게 것은 예. 저희 조합에 시공사 공사도급비 또 정비업체 범죄 예방 능력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서 상의해 드리려고 좀 찾아뵙습니다. 예. 그번에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하나 물어보시죠. 일단 공사도급비에서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시공사가 입찰 제한을 할 때 예. 무상 건축으로 제한을 한 것이 있습니다. 네. 시공사 입찰 제한의 내용이 저희 조합안보다 지하주차장이 한 32,000평 정도가 이제 증가되었는데 시공사는 이제 입찰 제한을 하면서 그 증가된 지하주차장 면적 32,700평은 무상으로 제공을 하겠다고 그렇게 입찰 제한을 했습니다. 근데 조합이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계약서에는 공사비 지급을 할 대상 면적에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32,700평을 제외하는 문구가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무상 특화로 제한된 부분도 공사비를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이 문제를 파악을 하고 조합장에 계약서 수정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조합장은 그 면적까지도 공사비를 지급을 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좀 제기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약서 자체도 총회에서 의결을 하셨나요? 네, 의결이 됐습니다. 의결을 했어요? 네. 조합원들이 이율 배반적인 행동을 조합원들이 한 거네 스스로. 조합원들은 그 내용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몰랐으면 몰랐다고 지금이라도 조합원들이 스스로 몰랐다고 하시면 될 거고 다만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입찰 제한서 내용은 계약의 일부로 봐야 돼요. 네. 왜냐하면 계약이라는 하나의 법률 행위는 청약이라는 법률 사실과 그 다음에 응락이라는 법률 사실이 결합된 개념이에요. 자, 내가 청약이라는 말 아시잖아요. 프로포즈를 먼저 한 거예요. 시공사에서 내가 이거 무상으로 해줄게 라고 프로포즈를 해서 여러분들이 그거 받을게, 그 프로포즈 받을게 해서 선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음이 변하지 않는 한 조합장이 예를 들어서 그런데 계약사안을 올릴 때 누군가가 그걸 싹 떼버렸는데 조합원이 미처 못 봤다 라고 하면 그 내용을 못 봤다는 걸 조합원들이 얘기를 하셔서 아니 뽑을 때는 이 조건을 뽑았는데 그 얘기를 그러면 계약서를 올릴 때 우리한테 설명을 해줬어야지 우리가 누가 계약서 그 많은 문구 하나하나를 보겠냐. 총회에서 선정된 대로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면 혹시 업무상 배임죄라는 죄에 대해 들어보셨죠? 네. 고의로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서 네. 여러분들은 총회하는데 여러분도 물론 좀 주의를 해야 되겠죠. 어떤 내용이 올라오는 안건이 올라오는지는 봐야 되겠지만 여러분들한테까지는 그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조합의 임원들이라고 할 때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업무상 의무에 위반하면 안 돼요.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어요. 소위 말해서 총회에서 이런 청약을 했고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서 그 시공사를 선정을 했는데 이 문구를 쏙 뺐다. 근데 본인도 실수로 내가 그 빠졌습니다 라고 나중에 뒤늦게 알았습니다. 내가 수정할게요 하면 이 사람이 고의가 없는 거잖아요. 죄를 만들기 어려워요. 그러나 본인이 지금 와서 그거 줘야 됩니다라고 주장하던가 그러면 이 사람은 계약서를 그 다음에 가계약서라도 지금은 가계약 단계일 텐데 가계약서를 올릴 때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를. 예.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알았다면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요.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고의를 입증하는 게 수사기관이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나는 잘 몰랐어요. 실수 같은 거. 그러니까 아니면 만약에 그 고의를 입증하는 게 쉽게 해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실패한 모든 대표이사는 다 업무상 배임죄 써야 돼요. 경영이 실패하면. 네가 손에 이렇게 쳤잖냐 이렇게 돼버리면 누가 실패하고 싶어 실패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돈을 벌려고 하지. 근데 처음부터 이 일은 해서는 안 되고 많은 사람이 반대했어. 예를 들어 이사회에서 반대했어. 근데 혼자 했어. 그래서 실제로 손해가 났어. 당연히 업무상 배임죄 쳐야 되겠죠. 근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총회에서 이미 시공사 선정할 때 이미 다 절차가 끝난 거예요. 그대로 계약만 하면 돼. 근데 그것을 일부러 가계약을 그걸 빼고 올렸다. 32,000평 무상으로 주게 됐는데 그걸 유상인 것처럼 면적에서 제외하지 않고 건축 면적은 그렇게 표시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공사비 산정할 때는 32,000평은 제외
라고 해서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돈이 계산이 안 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공사 쪽으로. 근데 계산이 되게 해놨다라고 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죄라고 합니다. 그것을. 근데 업무상 배임은 좀 법률적으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조합원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 중 하나가 뭐냐면 아직 돈이 안 나갔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사실 그것을 돈이 나갔을 때 처벌하는 범죄를 결과범이라고 합니다. 결과가 발생했을 때 네. 처벌하는 거. 네. 그런데 이대로 놔두면 돈이 나가게 생긴 거예요. 위험해.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위험해요. 그렇죠? 네. 그걸 안 빼놨어요. 계약서에다. 그러면 이대로 놔두면 그대로 나갈 거예요. 돈이. 그걸 위험범이라고 해요. 결과 발생을 하지 않더라도 그 사실 자체로서 위험한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하면 인정하는 게 업무상 배임죄예요. 근데 그 금액이 제가 듣기로는 한 584억 원 이렇게 된다고 들었어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엄청나게 세죠. 처벌 법규가. 정확하게는 584억 원이 아니고 584억 원은 기아주차장 32,100평을 공사비, 시공사가 자기들 내부적으로 산출한 공사비가 585억 원. 그러니까 공사비 아니 평이 들어갔다는 얘기 내부적으로 선장은 공사비 가지고 시공사 달라는 놈이 그 돈을 주게 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이들 안 빼면. 아니 그 면적에 평당 공사비 이제 439만 7천 원을 곱하면은 저희 조합이 시공사에 지불을 해야 될 공사 금액은 1,440억 원입니다. 1,440억 원이요? 예. 그러면 584억 원은 뭐예요? 그거는 그 얘기를 찾고 시공사가 자기들이 무상특화에 그 무상특화를 제안을 할 때 총 1,891억 원을 제안을 했는데 네. 그 1,891억 원. 주차장이 이제 포함이 돼 있고 네. 이 무상 주차장에 대해서 584억 원어치로 봤다 이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겁니다. 근데 그것은 왜냐면 시공사가 하면 584억도 안 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은 지상이나 지하 면적을 똑같이 주잖아요. 공사비를. 네. 실제 프로들은 그렇게 안 줘요. 지하 공사비가 들어갈 게 뭐 있어요? 지상이 430만 원이면 지하는 그거보다 훨씬 적게 들어요. 반만 줘도 지어요. 지하는 200만 원만 줘도. 그러니까 시공사 계산법은 자기들 계산법이고 네. 여러분들은 근데 지상 면적하고 똑같이 넣어버리면 1,몇백억이 나오겠죠. 여러분한테 손해는 그렇게 날 수도 있죠. 네, 그러나 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국토부에서 임대주택을 지하 면적은 지상 면적이 63% 인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관행적으로는 뭐 일반인들끼리 내가 조그만 빌라를 지은다 그러면 지하 주차장 만든다 그러면 지상 면적의 뭐 2분의 1 정도 받아가고 되게 이렇게 합니다. 되게 약정들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공사 계산으로는 580 몇 억이지만 여러분 계산으로는 공사비 넣어버리면 1,100억 정도 손해난다는 거 아니에요? 1,400억 정도. 예. 그게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당시보다는 또 공사비가 뭐 오르면 올랐지 앞으로도 그러니까 늘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그거는 금액은 중요한 게 아닌데 어쨌든 금액은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시든지 간에 원래 청약 당시의 조건을 바꿔서 계약서를 쓰게 만들었고 그것을 지금도 고집한다면 조합원의 이익보다는 시공사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로서는 업무상 배임죄가 충분히 법률적으로는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